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 중학교나 그때 이미 다 배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먼저 보는 게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 x, y를 다 실수라 그러면 y는 2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이게 함수인가요? 함수가 아닌가요? 당연히 이건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6x 더하기 3y는 0. 함수인가요? 함수가 아닌가요? 이걸 y를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하면 y는 마이너스 2x잖아요. 당연히 함수죠. 그러면 x자승 더하기 y자승은 4. 함수입니까? 함수가 아닙니까? 이것도 뭐 y는 예를 들면 y자승은 마이너스 x자승 더하기 4. 뭐 숫자로 표시되니까 함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x자승 마이너스 y는 1. y는 x자승 마이너스 1. 이렇죠. 이건 함수입니까? 함수가 아닙니까? 이건 함수인 거죠. 그러면 딴 거는 다 함수인데 왜 중간에 있는 이것만 함수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럼 왜 3번만 함수가 아닌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이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x하고 y가 뭐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함수고 함수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식으로 표현되어 있든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든 간에 함수인 것은 함수인 것이고 함수가 아닌 것은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 y하고 x가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다 함수인 게 아니고 그 중에 함수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y하고 x가 식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로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y하고 x 그래서 뭐에서 x가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4, x가 3일 때 y는 6 이런 식의 표로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표시되어 있어도 어떤 것은 함수이고 어떤 것은 함수가 아닌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함수가 아닌 게 아니라 함수인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함수이고 무엇이 함수가 아니냐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x 값에 대해서 x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값이 하나만 이제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y는 2x 더하기 1 하면 x 값이 한 개 정해지면 그러니까 x 값이 예를 들면 1이라 그러면 y 값은 얼마죠? 3이 되고 x 값이 2다 그러면 y 값은 5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값이 한 개 정해지면 y 값이 한 개 정해지는 것은 함수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x 값이 1이면 y 값은 마이너스 2 하나만 정해지는 거죠. x 값이 2면 y 값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건 아예 함수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x 값이 뭐 0이다 그러면 y 값은 얼마입니까? 2가 되면 0 더하기 2의 자승은 4죠. 근데 2도 되지만 또 뭐도 돼요?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죠. x 값이 0 항이 정해지면 y 값이 몇 개가 정해져요? y 값이 한 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0이 되면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두 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정의에서 조금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본 x 값에 대해서 y 값이 하나만
대응해서 이 하나만 대응해서 위반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의 경우에는 보면 예를 들면 x 값이 0이면 y 값은 마이너스 1, x 값이 1이면 y 값은 0, 뭐 이렇게 해서 한 개만 정해지는 거죠. x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3번만 함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돼도 함수인 게 있고 함수가 아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가 이렇게 표에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칼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를 나타내는 칼럼이 있고 그 다음에 y를 나타내는 칼럼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x 값이 1이 정해지면 이 테이블에서는 y는 2고 2가 정해지면 4고 3이 정해지면 6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x 값이 한 개 정해지면 y 값이 한 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칼럼 y는 칼럼 x의 함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는 x가 1이 정해지면 y가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칼럼 y는 칼럼 x의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정의를 테이블을 구성하는 칼럼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속성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성 한 개만이 아니라 또 속성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시로 한 것, 보여준 것은 이제 속성 x하고 속성 y하고 한 개씩만 됐는데 속성 x가 뭐 여기에 속성 z도 있어가지고 속성 y가 속성 x에 대해서 함수이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속성 x와 z, x값하고 z값의 합친 값에 대해서 함수냐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속성들의 속성 하나 또는 속성들의 집합 x에 대해서 속성 y의 값이 하나만 정확하게 존재할 경우 y는 x에 대해서 함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함수를 식으로 쓰면 y 이꼴 fx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이 테이블을 구성하는 칼럼들 사이에 함수 관계는 이렇게 하살표를 씁니다. 그래서 속성 y는 속성 x에 대해서 함수이다. 그래서 하살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x 값이 한 개 정해지면 요 하살표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y 값이 이제 한 개 정해진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들 사이에 숫자를 나타내는 x, y, z 변수들 사이에 함수 관계냐 함수 관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들 사이의 함수 관계로 정의하느냐 그러면 테이블을 구성하는 칼럼들 사이에 함수 관계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칼럼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다른 칼럼의 y 칼럼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칼럼은 x 칼럼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표시는 y 이꼴 fx 이렇게 수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칼럼들 사이의 함수 관계는 x 하살표 y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칼럼들 사이에 함수 관계를 예시를 하면 이름하고 나이가 있으면 나이는 이름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이름이 이제 사람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줄을 그으면 여기 왼쪽에 있는 그 값,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이름으로부터 나가는 화살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개만 있으면 이게 이쪽이 이렇게 한 개만 있으면 이게 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게 여러 개가 있든지 또는 한 개가 있든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건 중요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칼럼 X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하면 칼럼 X의 데이터 값으로부터 나가는 화살표가 다 이제 한 개이면 이게 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쉬운 예로서 그냥 이름을 했는데 만약에 이름이 이제 동명이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름이 똑같은데 서로 다른 사람이 있다. 그래서 홍길동이가 있는데 우리가 뭐 우리 반에 있는 홍길동 23살짜리도 있고 세상에 또 다른 홍길동이 있어 그 사람은 42살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은 값으로부터 나가는 화살표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나이는 이름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게 아니 되는 거죠.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명이인이 있으면 나이는 이름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게 아닌데 그냥 이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동명이인이 없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이는 이름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번은 있으면 나이는 학번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그럼 이게 항상 성립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번이 같은 학생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학번이 정해지면 그 학생의 나이는 값이 한 개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종속성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이 함수 종속성을 우리가 테이블을 구성하는 모든 칼럼들 사이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되면 뭐 그 함수 종속성을 우리가 마치 그 수식을 다루는 것처럼 뭐 변환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식도 뭐 앞에 예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6x 더하기 뭐 3y는 0 하면 이거를 y는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뭐 변환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속성들 사이의 함수 종속성도 이렇게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법칙들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을 소개하면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법칙이 결합이고요. 그래서 z가 x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되고 y도 x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면 이렇게 두 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y와 z는 x에 대해서 함수로 종속된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학번이 있으면 그 학생의 나이는 이제 이렇게 나이는 학번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학생의 전공, 현재 전공은 뭐 전공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 전공은 학번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이것도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어떤 학번이 있으면 이 전공이 뭐냐면 전공이 뭡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두 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나이와 주 전공은 학번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속성을 그냥 붙여서 쓰고 중간에 컴마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서술할 때는 이걸 뭐 띄우든지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콤마를 쓴든지 그렇게 해서 나타냅니다. 그럼 분해라는 거는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는 주전공에 대해서 함수로 종속이 된다. 이렇게 써놨으면 이거는 풀어서 쓰면 뭐하고 같은 뜻이라는 겁니까? 요 위에 있는 것처럼 나이는 학번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주전공도 학번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이렇게 풀면 이제 위에 것처럼 된다 하는 것이 분해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한원 법칙은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는 나이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이의 값이 한 개 정해지면 나이의 값이 한 개 정해지죠. 그래서 뭐 이건 좀 인위적인 예제이고 예를 들면 학번은 학번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죠. 뭐 학번 값이 한 개 정해지면 예를 들면 뭐 2020 001 하면 여기는 학번은 당연히 2020 00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y는 뭐냐? 그럼 요 옆에다 더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면 요 옆에 학번이 하나 정해지면 당연히 학번이 하나 정해지는데 여기다가 학번 우리가 이제 학번을 알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이를 알면 당연히 학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학번만 알아도 2020-001 하면 학번이 2020-001이라는 걸 아는데 거기서 나이가 21살이다 해도 이게 당연히 학번은 2020-001인 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y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환원 법칙을 할 때는 뭐 이제 왼쪽에 있는 것만 그렇죠. x는 x에 대해서 함수로 종속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그 다음 법칙을 보면 우리가 y가 x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는 걸 알면 x 옆에 z를 붙여도 당연히 y는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이름이라고 했는데 뭐 이름보다는 우리가 학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학번을 알면 나이는 학번에 대해서 이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옆에 이제 주소를 또 붙여요. 그러면 여기 이제 따로따로 해놔서 이게 그림이 좀 그런데 2020-001 이몽룡이가 만약 학번이 2020-001을 하면 2020-001이고 그 다음에 주소가 서울시다 하면은 나이가 21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만 알아도 21살인 걸 아는데 서울시에 있는 2020-001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있는 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그냥 그 원인을 유도 과정을 살펴보면 학번 2020-001 서울시 하면 2020-001을 하면 나이는 학번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니까 21살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옆에다가 서울시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2020-001 서울시에 있는 2020-001은 서울시에 있는 21살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그 함수 종속성의 법칙에서 뭐가 있습니까? 분해라는 게 있죠. 분해라는 게 있으면
그 분해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것을 두 개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 001 서울시는 21살, 그 다음에 2020, 001 서울시는 서울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게 성립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분해를 하면 요 이제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법칙이 성립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 내가 읽어서 이해가 되면 되지 하면은 당연한 거죠. x의 값을 알면 y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데 x 옆에 x만 알아도 하나가 정해지는데 그게 z까지 같이 알면 당연히 또 하나가 정해지겠죠. 그것을 우리가 확장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법칙이 추이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추이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y가 x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z가 y에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면, 그러니까 z가 y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면, 다른 말하면 y 값이 한 개 정해지면 z 값이 하나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y가 x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x 값이 한 개 정해지면 y 값이 한 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x 값이 한 개 정해지면 y 값이 한 개 정해지고 y 값이 한 개 정해지면 z 값이 한 개 정해지니까 이거를 이제 따라가서 보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x 값이 한 개 정해지면 z 값이 한 개 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가 x에 대해서 함수로 종속이 되고 z가 y에 대해서 함수로 종속이 되면 z가 x에 대해서 함수로 종속이 된다. 그래서 어떤 공급자 번호가 있어요. 그럼 공급자 번호에 예를 들면 뭐 주소가 있습니다. 그럼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공급자가 있는 국가명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공급자 번호가 하나 정해지면 국가명도 하나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명은 뭐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죠? 공급자 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걸 매개로 해서 이렇게 함수 종속성을 화살표로 쭉 연결을 하면,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이제 중간에 있는 이 값을 빼버리고 맨 끝에 값하고 맨 처음 값 사이에 함수 종속성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명이 공급자 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데 직접 종속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주소라는 칼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 주소라는 칼럼이 우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주소라는 칼럼이 있으면 국가명은 주소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주소가 공급자 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기 때문에 국가명이 공급자 번호에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는 x하고 주소가 공급자 번호에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국가명이 주소에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이 두 함수 종속성 사이에 추이성을 있기 때문에 이 추이성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그걸로부터 z가 x에 대해서 함수로 종속이 된다는 것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추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이성을 조금 확장을 한 건데, 우리가 y가 x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z가 y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면 z가 x에 대해서 함수로 종속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z가 y에 대해서만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게 아니고
z가 yw, 이 w가 붙었어요. 이게 돼서 함수로 종속이 되면 yw 중에서 x가는 뭐에 대해서 함수로 종속이 되죠? yw 중에서 y는 뭐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냐 그러면 x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z는 요 y 대신에 x를 집어넣은 xw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 종속성들의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함수 종속성을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유형을. 그래서 그 유형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함수적으로 서로 동등한 함수 종속성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저것은 함수적으로 서로 동등하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함수 종속성은 완전한 함수 종속성이다. 그래서 이제 완전 함수 종속성.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full functional dependency, ful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 종속성은 부분 함수 종속성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partial, 부분이죠. partial 함수 종속성은 functional dependency에서 보통 FD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partial functional dependency. 그리고 어떤 함수 종속성은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제 transitive functional dependency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형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유형의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그런 이제 함수 종속성의 법칙들, 그러니까 함수 종속성의 예를 들면 뭐 확장 법칙, 예를 들면 결합이나 분해, 뭐 한원 법칙, 그건 이제 가장 간단한 개념. 그다음에 확장 법칙이나 추이성 법칙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의사 추이성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 종속성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적으로 동등하다 하는 것은 y가 x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그 다음에 x도 y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면 서로 동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학번이나 뭐 사번 이런 거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학번을 부여받죠. 그럼 학번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돼요. 그래서 국민대학교 이제 학생들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하나 정해지면 본인의 학번이 하나 정해지죠. 그 다음에 학번이 하나 정해지면 주민등록번호도 이렇게 하나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와 학번은 함수적으로 동등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이 학번을 예를 들면 학부생으로 이제 한정한 경우죠. 그러니까 무슨 대학의 학부생으로 이제 한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성립이 되고, 만약에 무슨 대학의 학생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부에 들어오면 학부생의 학번을 부여받죠. 그래서 뭐 2020 뭐 0999 이렇게 받는데, 만약 대학원생이 되면 뭐 Y 뭐 2020 뭐 어떤 또 다른 학번을 만약 부여를 받습니다. 001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뭐 예를 들어서 뭐 20 어쩌고 저쩌고 한 주민등록번호가 하나 정해지면 학번이 만약 대학원까지 나온 학생은 어떻게 되죠? 학번이 하나가 정해지지 않고 두 개가 정해지죠.
그런데 학번이 하나가 정해지면 주민등록번호는 한 개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함수적인 동등이 아니고 이것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번이 정해지면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학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다 고려하면 이제 이것만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학부생만 어떤 대학의 학생이 아니라 어떤 대학의 학부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학번이 정해지면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지면 이제 학번이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남학생들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군대를 갔다 오면 뭐 군번이 이제 정해지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지면 군번이 하나 정해지고 현역병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군대에 이제 근무하고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나 또는 제대한 군인들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지면 군번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군번이 정해지면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는 이제 함수적으로 동등하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적으로 동등하다 하는 거는 두 칼럼은 그냥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칼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칼럼은 뭐 어느 것을 주키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아니면 뭐 군번을 나타내고 사용해도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도 되고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 그리고 단지 나중에 저쪽에다가 군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서로 매칭시키는 테이블만 갖고 있으면 서로 동등하게 같은 것처럼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 함수 종속성이라는 것은 이 화살표 왼쪽에 있는 칼럼이 2개 이상인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여러 공급자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전자회사 같은 경우이죠.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 어떤 부품을 이제 여러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공급량 뭐 이번 달에 공급받았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올해 공급받았다든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냥 가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공급량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공급자 번호하고 부품 번호를 다 알아야 공급량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머릿속에 그렇게 확 들어오지 않으면 또 다른 예로서 우리가 인터넷에 가서 물건을 사요. 그럼 이제 주문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 번호가 있는데 그 주문 번호에서 물건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을 여러 개 사요. 그러면 그 쇼핑몰에서 등록해 놓은 상품 번호가 있죠. 그러면 그 상품 번호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량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몇 개 샀느냐 하는 걸 알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죠? 2개를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주문량을 우리가 보면 이 주문량은 상품 번호에 대해서는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게 아니죠. 왜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 주문에서 동일한 상품을 주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문량은 상품 번호 이렇게 하나만 알아서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문 번호 하나만 알아서도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주문 번호를 예를 들어서 뭐 S1이다 그러면 S1에서 P1 상품을 뭐 2개를 주문하고 S1에서 P2 상품을 3개를 주문하고 S2에서 P1 상품을 10개를 주문하고 예를 들면 S3에서 P5 상품을 1개를 주문하고 또 뭐 S3에서 P8 상품을 2개를 주문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 고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문을 우리가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 여기서 이 주문량은 뭐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냐 하면 이 주문량을 알려고 그러면 뭐하고 뭐가 그러니까 이 주문 번호하고 상품 번호가 딱 정해지면 주문량이 한계가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문 번호 S1에서 P1 상품을 주문을 했다 그러면 몇 개가 주문했는지 우리가 그 주문 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를 다 이제 아는 게 아니라 이 2개 중에서 예를 들면 주문 번호가 S1에서 주문량을 몇 개를 했느냐 주문을 몇 개를 했느냐 그러면 S1에서 주문한 상품이 2개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느 상품에 대한 주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S1만 알아가지고는 주문 번호만 알아가지고는 주문량을 우리가 한계가 정해지는 게 아니죠. 주문 번호를 알면 주문량이 2개가 정해집니다. S1에는 2라는 주문량이 있고 또 S1에는 3이라는 주문량이 있는 거죠. 2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S3에도 1이라는 주문량이 있고 S3에도 2라는 주문량이 있는 것처럼요. 이래서 우리가 어떤 이 함수 종속성에서 칼럼들, 속성들 사이 함수 종속성에서 오른쪽에 함수 칼럼의 함수 종속성을 결정하는 속성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이 2개를 전부 다 알아야 이 2개의 그 속성에 대한 값이 2개 다 알려져야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의 속성의 값이 전부 다 알려져야 오른쪽에 있는 칼럼의 값을 이제 우리가 값이 1개로 정해지는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full functional dependency 또는 완전 함수 종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함수 종속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속성의 값이 왼쪽에 있는 속성의 들 중에서 1개만 우리가 알 경우에도 오른쪽에 있는 속성의 값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모를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완전 함수 종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완전 함수 종속성하고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또 부분 함수 종속성이 있습니다. 부분 함수 종속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속성의 값이 이제 왼쪽에 있는 속성의 값을 결정하는 속성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속성의 값이 이 왼쪽에 있는 속성들의 값을 전부 다 알아야 1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들 중에 하나만 알아도 이제 1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고객명인데 고객명이라는 것은 주문번호하고 여기 있는 이 고객명은 주문번호하고 상품번호 2개의 값을 우리가 당연히 다 알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 S1하고 P1 하면 이 S1 주문에서 P1이라는 상품을 주문한 고객명이
누군지 한 사람 있겠죠. 이제 한 명의 이름이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한 명의 이름이 정해지는데 이 두 개를 다 몰라도 예를 들면 주문 번호만 알아도 이 주문을 한 고객의 이름이 이제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알 필요가 없죠. 이 두 개를 다 알 필요가 없으면 이 함수 종속성, 고객명은 주문번호와 상품번호에 대해서 함수로 종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분 함수 종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게 부분 함수 종속성이면 위에 있는 이거는 뭐죠? 위에 있는 이거는 완전 함수 종속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속성의 값이 왼쪽에 있는 속성의 값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되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더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제 함수 종속성이 성립이 되는데 성립이 하는데 왼쪽에 있는 속성이 한 개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처럼 주문번호처럼 왼쪽에 있는 속성이 한 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속성이 왼쪽에 있는 속성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그러면 이런 함수 종속성은 당연히 어떤 함수 종속성입니까? 당연히 완전 함수 종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속성이 한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속성에 대해서 함수 종속성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함수 종속성은 무슨 함수 종속성이죠? 완전 함수 종속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완전 함수 종속성도 있고 부분 함수 종속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에 있는 것처럼 고객명은 주문번호와 상품번호에 대해서 부분 함수 종속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문량은 주문번호와 상품번호에 대해서 완전 함수 종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속성들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분 함수 종속성과 완전 함수 종속성을 나눌 수가 있고 한 개일 경우에는 당연히 전부 다 완전 함수 종속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추이적 함수 종속성은 우리가 뭐 했던 것처럼 함수 종속성의 추이성, 그러니까 여기에 A가 X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Y가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Y는 X에 대해서 또 이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 거죠. 이걸 이제 추이성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앞에 함수 종속성의 성격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 종속성들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과목 번호 교수는 과목 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예를 들면 뭐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항상 한 분만 이제 그 과목을 가르친다고 가정을 하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의 교수님이 과목은 학모형의 교수님이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종속성이나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 현상에서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예를 들면 교수는 과목 번호에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하는 게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학교에서는 교수는 함수 종속성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어떤 학교에서는 교수는 과목 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어떤 학교에서는 교수는 과목 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종속이 되든 안 되든 하는 판단은 그 실제 현상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실제 현상에서 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수 종속성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교수는 과목 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연구실은 교수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뭐 이것도 각 교수는 연구실에 한 개만 있을 때가 를 가정할 경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어떤 학교에서는 교수가 특별한 과제라든지 연구를 위해서 특수 연구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함수 종속성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함수 종속성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로부터 과목 연구실은 과목 번호에 대해서 이제 함수로 종속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과 관련된 이제 과제물이나 그런 것을 연구실로 제출하라. 그러면 우리가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목 번호가 한 개가 이제 정해지면 연구실도 한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그 과목 번호에 대한 과제나 그런 것은 어떤 연구실에다가 제출을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함수 종속성이 어떤 게 있죠?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는 과목 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연구실은 교수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그 다음에 연구실은 과목 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그러면 함수 종속성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함수 종속성 1번하고 2번하고 3번 중에서 어느 것이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고 어느 것이 완전 함수 종속성인 거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여기서 완전 함수 종속성은 1번하고 2번이고 어느 게 추이적 함수 종속성입니까? 3번인 거죠. 1번하고 2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라는 거는 1번하고 2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한다 하는 거는 그것은 우리가 이거를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수 종속성의 추이성, 아까 우리가 법칙을 이야기할 때 추이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 종속성의 추이성은 이제 이런 추이성이 성립하는 거죠. 1번하고 2번이 성립하기 때문에 3번이 성립한다. 이게 함수 종속성의 추이성이고 이런 추이성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그러면 1번하고 2번 함수 종속성이 성립을 하면 3번 함수 종속성은 우리가 기록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성립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된 함수 종속성을 뭐라 그러는 거죠? 그걸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번하고 2번은 각자 따로따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번하고 3번이 성립하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이 성립하기 때문에 1번이 성립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자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 2번의 함수 종속성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의 함수 종속성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1번하고 2번만 존재하면 3번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함수 종속성은 1번하고 2번으로부터 추이성에 따라서 함수 종속성의 추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 종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종속성을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 중요하냐? 그러면 1번하고 2번 함수 종속성이 있으면 3번 함수 종속성은 우리가 기록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3번 함수 종속성은 우리가 기록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부분 함수 종속성도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1번 함수 종속성이 성립해요. 그리고 2번 함수 종속성이 있으면 1번 함수 종속성이 성립하면 그걸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2번 함수 종속성도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함수 종속성의 확장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 법칙이 뭐라 그랬죠? y가 x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면 y는 x 옆에 아무 딴 걸 붙인 xz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성립한다 하는 게 함수 종속성의 확장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함수 종속성이 성립하면 고객명의 주문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걸로부터 고객명은 주문번호와 옆에 상품번호가 붙은 것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1번 함수 종속성이 성립하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함수 종속성은 저장을 안 해도 기록을 안 해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번 함수 종속성이 성립한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를 같이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 확장 법칙을 사용을 하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사용을 하면 2번 함수 종속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함수 종속성은 우리가 항상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뭘로부터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완전 함수 종속성과 확장 법칙으로부터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추이적 함수 종속성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뭘로부터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완전 함수 종속성하고 함수 종속성의 추이성으로부터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함수 종속성하고 추이적 함수 종속성은 우리가 함수 종속성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기록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법칙들인 것입니다.